숨이 멎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은호가 남긴 2줄짜리 메시지 하나 때문에 모두의 시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계약 건강검진 겸해서 검사 좀 받고 올게요. 금방 끝난대요. 라고 가볍게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귓가에 남아있었고 이지혁은 그 가벼움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연막 같다고 느꼈습니다. AP 인수 경쟁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며 새 주인이 됐다는 축하 인사들이 쏟아지던 바로 그날, 머릿속 한구석에서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지은호가 어제 새벽에 흘리듯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더라고요. 이지혁은 스스로 냉철하고 계산 빠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은호와 관련된 일만 나오면 감정이 먼저 앞서서 이성의 반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비혼주의를 고집해왔고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은호가 문손잡이 빈티지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라며 카페 공사 얘기를 해올 때마다 속으로는 그 작은 선택들에 자기 삶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울던 마음이 오늘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 균형을 고의로 깨뜨리려는 기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늘 우아한 말투로 주변을 설득해왔는데요. 그 우아함이 오늘따라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박영나의 엄마이고 대놓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인데다가 아들 박성재의 부사장 승진 소식에도 웃지 않는, 아니 웃는 척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희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그 말은 자주 사용할수록 비어 보이는 법이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포장 아래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이 오늘 한 사람을 수술대 앞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부사장 승진 전날 밤에도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승진이 확정된 오늘, 축하연 테이블 앞에서조차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지혁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요즘 들어서는 지은호를 향해 마음이 자꾸만 가고 있었는데요. 그 마음이 죄책감과 섞이면서 스스로를 더 쉽게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성재는 텅 빈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혜병원 장기이식센터. 성재는 심장이 섬광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어머니 고성희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기억났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된다. 그 말은 늘 그렇듯 남을 안심시키는 말투였는데요. 오늘은 그 말이 도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결심은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법입니다. 성재가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순간 집무실 문틈으로 성희가 나타났습니다. 축하 자리를 비우면 도리가 아니지, 성재야. 말투는 부드러운데요.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늘 성재를 주저앉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급한 연락이라서요. 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희는 짧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에서 희미한 경고가 스쳤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한편 박영란은 엄마 차에 몰래 달아둔 추적 장치를 확인하며 이상한 동선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엄마의 말꼬리, 특정 단어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호흡, 별일 아니야라고 말할 때마다 더 짙어지는 향수 냄새까지 다 합쳐보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즉시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동시에 이지혁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영란은 지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오늘은 그냥 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지환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부터 하죠. 기록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지혁은 AP 대표에게서 축하를 받고 나오는 길에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은호가 보낸 마지막 이모티콘 하나가 유난히 가벼웠고
가벼움은 언제나 무게를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지은호의 카페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은호 남동생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나 검사 받으러 갔어요. 계약 전에 건강검진 한다고 요즘 다들 그러지 않냐고 했었더라고요. 이지혁은 전화기 너머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로? 은혜병원요.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정순이는 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시작되기 전 지은호가 보낸 엄마 금방이라는 메시지 하나로 마음을 묶어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들어온 연락에 주방의 불을 모두 끄고 뛰어나왔습니다. 순이는 지방과 칼국수 위에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고 남편의 실패와 죽음 이후에도 아이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은 아이 하나를 더 붙잡아야 했는데요. 그 아이는 오래전에 떠나버린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느라 언제나 밝게 웃던 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혜병원 상담실에서 의사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차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했는데요. 성인은 그 설명을 중간중간 끊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친권 동의서, 기증자 자발적 동의 확인서, 의료정보 공개 동의서. 사소한 오탈자 하나 없이 정리된 서류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성인은 종종 그 매끈함을 자신의 미덕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매끈함이 오늘은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는 지점은 책임감. 가족이 힘들다면 본인이 일어나 막아서라도 해결하려는 성격. 그런 사람은 설득이 쉬워. 성인은 자신있게 미소 지었는데요. 그 미소는 손끝에 난 미세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매끈함 사이로 속내가 들키는 단 하나의 균열. 수술 예정 시각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지혁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박영나와 지환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늦게 박성재도 입구 쪽에서 급히 들어왔는데요.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다발로 교차하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호 어디 있나요? 박영란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검사만이 아니에요. 이식 전 면담 절차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라며 말끝을 흐렸는데요. 누구도 그 다음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이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숨이 턱에 차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는 눈치를 보다가 수술 전 대기실을 가리켰고 순이는 곧장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지혁이 잠시 뒤를 따랐습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지환과 함께 행정실로 들어가 기록을 요청했고 박성재는 장기이식센터 책임의사를 찾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문을 두드리는 사이 시간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걸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내밀며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잠재우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기실의 문이 열렸고 지은호가 의사와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멀쩡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는데요. 눈동자 흔들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금방 끝난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많네요.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끝내고 말고가 어딨어. 너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지은호는 엄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요. 엄마가 혼자서 식당 지키느라 허리도 안 좋고 요즘 지강호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멈추었는데요. 그때 의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기증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원칙이었는데요. 원칙이 현실을 이기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이미 특례 서류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지환이 기록을 확인해오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족관할 책임자 서명칸에 고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됩니다. 성인 자발 기증인데 왜 가족관할이죠? 박영란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서명 날짜가 문제예요. 지난주 봉사활동 집수리 현장 사진 메타데이터랑 비교하면 서류 작성 시간이 말이 안 맞아요. 어제 서명한 걸로 되어 있지만 어제 엄마는 저와 개인전 프레임 고르러 갔었습니다. 영란은 차분하게 그러나 어울리지 않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오래도록 억눌러온 감정의 금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 고성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박성재가 책임의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특례 서류 누가 승인했습니까? 책임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희는 외부 법률 검토와 보호자 동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고 성재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굽니까? 성인인 지은호에게 보호자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그 보호자 칸에 제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책임의사는 마침내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등장했습니다. 성인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구나. 긴급한 상황이어서 절차를 서둘렀을 뿐이다. 그녀가 말하는 긴급은 도대체 누구에게 긴급한 상황인지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순이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지은호 씨에게 무리하게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은 그 아이가 한 겁니다. 그 말은 사실과 책임을 교묘하게 분리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정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아주 또렷이 말했습니다. 선택이요? 선택을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누가 기증받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무슨 위험이 있는지. 그 어느 하나도 이 아이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이지혁은 그제야 우회로를 찾듯 말했습니다. 받을 사람, 그게 박진석 회장이든 다른 누구든 공개하십시오. 최소한의 투명성이 없는 이식은 의료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희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명성이라. 당신은 늘 그 단어를 좋아했지, 이지혁 씨.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투명한 것만은 아니야. 그 말투에는 자기 계획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믿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영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요양별장에서 주고받은 연락들, 일정표, 그리고 병원의 예약 기록. 엄마가 꾸민 거잖아요. 급박한 건 누구의 생명이 아니라 엄마의 체면이었죠. 지분 다툼, 부사장 승진, 그리고 영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자랑이어야만 했죠. 그 말에 지환이 옆에서 낮게 덧붙였습니다. 별장 CCTV 복구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삭제된 로그까지 복원했어요. 정적이 길어질 즈음 의사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술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고 기증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기다리던 선언이었는데요. 동시에 모든 걸 끝내기엔 너무 깔끔한 문장이었습니다. 깔끔함은 언제나 뒤집힐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의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보호자 측에서 긴급 소송 준비 중입니다. 병원 책임 회피로 기증 기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말이 던지는 파장이 상상 이상이었고 성희의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봤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이날의 첫 번째 진실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환이 USB를 건네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별장 CCTV 복구 파일이에요. 일정 조율과 서류 전달, 검사만이라는 문구가 반복된 정황이 다 찍혀 있습니다. 책임의사가 화면을 확인하는 동안 복도는 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성희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은 최소로 결정은 빨리. 기증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오래 생각하게 두면 마음이 흔들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정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처난 동물처럼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입으로 내 딸을 책임감으로 믿기 삼았다는 말을 하셨네요. 이지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 문제를 넘어 범죄입니다. 동의서 조작, 강요, 허위 진술. 저는 방금 AP 인수 승인서를 받았고 그 승인에는 회사의 윤리 준수 서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을 목격하고도 눈 감는 순간 저는 그 서약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갑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는 늘 비혼주의를 말했고 관계의 거리를 둬왔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무모해지는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편안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느라 놓쳤던 가장 단단한 자신을 만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검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했는지 비서팀 보고서로 다 보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부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하겠습니다. 멈추세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성희의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는데요. 곧 다시 굳었습니다.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성재야. 박영란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란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이 누군가의 고통을 밟고 서 있을 때 그 사랑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부끄러워요. 영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별장 녹취, 서류 전달, 일정 조율. 다 제가 봤어요. 지화는 영라 쪽을 흘끗 보았다가 다시 의료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증거물 목록,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 윤리위와 회사 감사팀에 동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모여 회의에 들어갔고 병원 윤리위원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의 전화였습니다. 번호는 낯설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AP 인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축하 인사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낯선 목소리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새 회사, 회계장부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요. 곧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지분 다툼과 인수전의 틈을 이용해 흔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누군가는 아마도 오늘의 사건과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먼저 눈앞의 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은호, 여기서 벗어나자. 이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결정해야 해요. 저 때문에 아니고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이지혁에게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처럼도 들렸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수술 절차는 중단. 기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려 기간 부여.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 착수. 병원은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는데요. 그 침착함은 더 이상 우아함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균열을 안으로 숨겨보려는 초조함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리기 전 지은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내 편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 말은 협박도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워온 계산이 흔들린 데 대한 당혹,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고였죠. 성희는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하루의 처음이 막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누구도 온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주방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칼끝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애를 건드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이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소리 없는 파도 같아서 밀려오는 순간 모든 것을 밀어내곤 했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인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발견된 이상한 결제 내역, 알 수 없는 경유 계좌. 그는 종이 위에 간단한 선을 그으며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사업 사기의 그림자, 어디서 시작됐지? 머릿속은 수술실의 진실과 장부의 거짓이 동시에 회전했는데요. 기묘하게도 두 개의 원이 겹치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계산이라는 공통분모였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얼굴이 있었는데요. 그 얼굴이 누구인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그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랑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 영란은 한층 차분해진 표정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지환. 내일 아침에 병원 윤리위원회 자료 추가 확보하자. 그리고 어제 별장 주변에서 찍힌 차 한 대가 수상해. 번호판 조회 진행 중. 영란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가자. 지환은 다시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픽업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경호 계획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환에게 영란은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얼굴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늘만큼은 그 마음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박성재는 넓은 집무실을 어둡게 해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말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그 끈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끊어낸 자리의 통증이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지혁, 미안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이름도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은 그에게 위로였다가 죄책감이었다가 희망이었다가 포기가 되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머니와의 전쟁을 준비하려면 오늘만큼은 1시간이라도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데스크 위에 켜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낸 사람 미상. 내가 택한 편 오래 못 갈 거야. 성재는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존재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꺾는 단단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말은 한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회계팀과 함께 의문의 결제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벤더로 흘러들어간 소액 결제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그 계좌에서 다시 세 갈래로 분산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갈래가 병원의 한 재단 계좌와 교차되는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적어도 누군가가 사업과 의료를 동시에 장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성이 당신이야? 지혁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의심의 화살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정순이는 지강호를 식당 한쪽에 앉혔습니다. 너 누나한테 병원 가라고 한 거 맞지? 지강호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요즘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 한 번은 해야 한다고. 그리고 누나가 돈도 더 벌어오면 식당 대출도 빨리 갚고 나도. 순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또 코인 얘기냐? 너 그만해라. 사람 인생이 내 투자 실험이니. 그러나 순이는 아들을 몰아붙이는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호야, 내 잘못도 있어. 내가 현실을 버텨내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지. 이제부터라도 배워라. 우리 집은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겠다.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오늘만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영나와 지환은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식 대상자의 이름이 문서에서 암호화되어 있었는데요. 시스템 로그를 통해 접근한 결과
그 이름이 박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진석은 성재의 아버지이자 고성희의 재혼 남편이었습니다. 성희는 결국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영란은 그 사실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가 구하려던 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가족의 얼굴, 아니 엄마 자신의 얼굴이었구나. 지화는 자료를 복제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흘리기 전에 내부 고발 절차부터 밟죠. 병원 윤리위와 회사 감사 라인 동시에. 그리고 번호판 조회 결과 나오면 별장에 들락날락한 외부 인물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복도에서 시작된 싸움은 그날 오후 공식적인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특례 서류 검토 부실에 대해 사과했고 재단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이식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가 공표됐습니다. 성희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았고 대신 측근들이 오해와 과장이라는 짧은 해명을 돌렸습니다. 표면은 조금씩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표면 아래는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흔들림이 다음 파도를 예고하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이지혁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과 같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회계 구멍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내일 모레쯤 터지면 당신 회사는 일단 숨부터 막히겠죠. 숨이 멎기 전에 거래하시죠? 제안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병원에서 본 일 잊어주면 우린 당신 회사를 그냥 지나갑니다.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난 오늘을 잊기 위해 회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면 더 크게 숨을 쉬면 됩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사업과 윤리, 관계와 책임이 얽혀있는 복잡한 매듭이고 그는 그 매듭을 하나씩 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에게서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장부 흐름 추적 제가 도울게요. 외부 계좌 3갈래 중 한 곳이 재단 계좌와 교차합니다. 반대로 타고 올라가면 병원 쪽 키맨이 나옵니다. 지역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지환아. 오늘은 내가 정말 큰일했다.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마음속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마의 방식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내일 저는 주주 앞에서 이식 로비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엄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결심은 그에게 큰 대가를 요구할 테지만 그동안 모른 척하는 데 쏟아부은 에너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같은 미확인 번호. 내가 택한 편 오래 못 간다니까. 성재는 화면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면서 간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가 조용히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저는 겁나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순이는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많지. 내가 끝까지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를 살리는 거다. 어미가 평생 배우는 중이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지역 선배가 오늘 많이 달라 보였어요. 순이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겁이 나야 용기도 생기는 법이다. 겁난다는 건 지키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이고.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났고 그래서 오늘 내렸던 작은 선택들이 조금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박영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잘못 가는 길에서 엄마를 끌어내는 겁니다. 비록 엄마가 발을 빼지 않더라도 저는 제 발을 빼겠습니다. 영란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대상 이지혁, 정순이, 지환, 박성재. 오늘은 막았어요. 내일은 파헤칩니다. 저희 같이 가죠.
각자 다른 공간에서 네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네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간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죠. 다음 날, 이지환은 박영란을 태우고 병원 재단 사무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환은 경호와 기록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IT팀 직원과 전화 연결을 시도해 전날 밤 백업 로그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있답니다. 백업 로그는 하루 보관이라 곧 지워질 뻔했어요. 지금 당장 복사하겠다고 합니다. 지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영란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환 씨. 오늘은 당신 덕분에 버티겠네요. 지환은 짧게 웃었습니다. 영나 씨가 버티면 저는 버팁니다. 재단 사무동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차량이 CCTV에 찍힌 장면을 지환이 포착했고 번호판 조회 결과는 낯선 로펌 소속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은 그 로펌이 과거 장기 이식 관련 소송에서 병원 측 대리를 자주 맡았다는 기사 클리핑까지 찾아서 묶었습니다. 영란은 그 자료를 훑고 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설득하는 걸 잘한다고 믿었는데요. 알고 보니 설득이 아니라 장치였네요.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절차와 서류만 통과하는 장치.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치의 반대편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지키면 장치는 힘을 잃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적인 내부 고발 문서가 병원 윤리위와 회사 감사팀,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 접수됐습니다. 첨부된 증거 목록에는 별장 CCTV 복구 파일, 일정표, 통화 녹취 일부, 그리고 의문의 회계 흐름 다이어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화살표 끝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물음표가 바로 다음 국면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물음표를 오래 응시했습니다. 이 화살표 끝에 누가 있어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선언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붙드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고성희는 거실에서 홀로 와인을 기울였습니다. 소리내 웃지는 않았지만 미세한 웃음선이 입꼬리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군. 그녀는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다. 말을 배웠다면 대답도 배워야지. 성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펌의 번호였습니다. 플랜 B로 간다. 내일 오전 재단 긴급 이사회 소집.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회의에서 발언권을 박탈해라. 통화를 마친 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때 표정은 아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내는 방식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마자 이지혁이 준비한 자료가 테이블 위로 펼쳐졌습니다. 회계 흐름 다이어그램은 재단과 외부 업체, 그리고 로펌 사이의 미묘한 교차 지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 여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는 듯 했는데요. 박성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제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여긴 내가 배우는 곳이 아니야, 성재야.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의가 혼탁해질 즈음 이사회실 밖 복도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단 IT팀에서 추가 자료를 전달해왔고 그 자료 속에는 뜻밖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골 컨설팅 업체 명단에 고성희의 사적 네트워크로 알려진 소규모 회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명단 한 칸 아래 고오라는 이니셜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접적 증명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박영나에게 전송하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 쪽이 흔들립니다. 준비되셨죠? 영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어요.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을게요. 그날 저녁 네 사람 이지혁, 정순이, 박영나, 이지환 이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긴 하루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내일은 장부를, 모레는 재단을, 그리고 그 다음은 각자의 삶을 지키죠.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오래 버틸 수 있어. 국물을 오래 끓이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는 법이거든. 박영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오래 그리면 밑그림에서 숨겨둔 선들이 결국 보입니다. 오늘 보였어요. 숨겨둔 선. 이지환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안은 제가 맡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증거 보관과 동선 관리 더 촘촘히 하죠. 그리고 형. 지환이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앞장서면 저는 뒤를 꽉 막겠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휴대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미상. 단 한 문장.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공포를 자극하려는 서툰 위협 같기도 했고 다음 판이 이미 깔렸다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이 메시지를 지워버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켜보죠. 더 가까이, 더 오래. 사실 이건 막이 오르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수술실 앞에서 멈췄고 누군가는 장부 속에서 흔들렸고 누군가는 사랑 앞에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았고 남은 조각들은 다음 날들을 향해 여백으로 남겨졌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또 다른 수를 준비할 것이고 이지혁은 사업 사기의 배후를 추적하면서도 지은호의 카페 공사를 끝내달라는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박성재는 스스로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그림 속 얼굴을 끝내 완성할 텐데요. 그 얼굴은 이제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이지환은 운전석과 경계선 사이에서 늘 그렇듯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모두가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아낸 건 수술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하나의 삶이었고 그 살들이 모여서 끝내 이 이야기를 앞으로 밀어갈 힘이 됐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